저희 이제 신용장 통일규칙과 국제무역규칙 제2과목을 볼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요것도 이제 아무래도 객관식이다 보니까 좀 내용들을 알고 있다더라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용들을 알고 있긴 한데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그때 뭐 낫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은 이제 신용장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어떤 당사자가 신용장에 대해서 여기 배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많이 원한다면, 희망한다면 변경을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정 조항이죠. 여기 보니까 UCP에 나와 있는 특정 조항을 내가 배제하겠다, 적용을 제외하겠다, 또는 내가 이것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요거를 신용장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으면 똑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exclude, modify가 들어가면 되죠.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다음 두 번째,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omplying presentation을 말을 하고 있고, 요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시하는 행위와,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신용장에서 이용 가능한, 그러니까 요구하는 날짜에 맞춰서 그 전에 사용 가능한, 즉 이용 가능한 지정은행에다가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제시된 서류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장 조건, 그러니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고 일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UCP 600이 들어가는 거죠. 적용 가능한 범위가 왜 들어간 거냐면 UCP 600의 내용은 바로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당사자가 원한다면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라고 말을 쓰고요. 당연한 거지만 신용장의 조건상의 내용하고 UCP 600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게 있다, 충돌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신용장 조건이 우선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ISBP가 나옵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국제은행 표준 관행이 나오고, 볼게요. 1번을 보니까 제시를 얘기했고요. 요거는 일치하는 제시, 보니까 Terms and Conditions입니다.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적용 가능한 조항이죠. These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아까 말했던 ISBP, 그러니까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UCP 600상의 그 조항, 그 다음에 ISBP, 이 세 가지 다 말한 거네요.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신용장 조건, 여기 보면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redit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적용 가능한 조항, UCP 600을 말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ISBP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일단 맞는 걸로 보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영업일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행 영업일. 예, 은행 영업일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이죠. 여기 보시면 regularly open 있죠? regularly open. 정기적으로 이제 업무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니까 지금 그거네요. 지금 그 연지급, deferred payment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약속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나중에 만기 때 연지급에 대한 확약을 해주고, pay at maturity라고 해가지고 만기 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연지급에 의해서 이용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신용장에서 연지급에 대한 어떤 허용을 하고 있다면은 연지급 확약을 하고 만기 때 대금을 지급하는 걸 말하는 거고, 요거는 디폴트 페이먼트죠. 연지급 말하고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장을 개설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당사자라고 나와서 더 파티. 요거는 보니까 저희 개설 의뢰인, 애플리컨트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신용장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당사자, 애플리컨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3번 문제 볼게요.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내용 좀 볼게요. 1번. 신용장은 취소 불가능이다. 여기 뒤에 보니까 even if there is no indication to that effect 써 있어서 따로 명시를 하지 않는다면, 따로 이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취소 불가능이다.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이다. 맞는 부분이고, 두 번째, 적용 가능하다면 words in the singular라고 되어 있네요. 이 singular라는 거죠. 이 singular라는 것은 단수는 복수, 플러럴을 포함하고 include.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복수는 단수를 포함한다. 그쵸? 요거 맞는 표현이고 UCP 603조에 나왔던 겁니다. 해석에서. 다음 3번에 보니까 prompt, immediately, 뭐 as soon as possible 이런 것들은 좀 모호한 단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요. 은행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요. 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용 자체를 좀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요걸 보니까 지금 은행 영업일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틀렸네요. 요거에 대해서 5 영업일 이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니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표현인데 on or about 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날짜를 포함해서 앞뒤로 5일씩이죠. 총 11일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뭐 on or about이라든지 그와 비슷한 similar라고 할 쓰고요. 그런 것들은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쭉 보니까 쭉 보면은 5 캘린더 데이죠.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 바꿔내기 딱 좋거든요. 캘린더 데이라고 하는 것을 뭐 뱅킹 데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뱅킹 데이즈라고 이런 것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이것도 중요하죠. 볼스 인클루드, 양 끝에 시작과 끝의 날짜를 더하는 거. 그러니까 앞뒤로 5일씩 말하는 것인데 여기 include라고 하는 표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포함한다. 이것도 맞는 걸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조와 5조라는 것은 저희 그거거든요. 독립성과 출상성, 신용장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첫 번째 보니까 수익자 나와 있어요. can, in, no case, avail, except o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라고 되어 있고, existing between banks or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그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수익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형할 수 없다라는 거고, 뒤에 보시면은 계약 관계죠. 계약 관계인데 은행들 간에 존재하는 계약 관계이거나 또는 여기 보니까 애플리컨트와 이슈잉 뱅크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 관계를 원형할 수 없다라고 말을 쓴 거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죠. 당연히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원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신용장 당사자인 수익자와 개설은행 둘 간의 어떤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게 서류 제시하고 돈을 받고 하는 가능한 것이지, 다른 뭐 기초가 되는 다른 어떤 계약에 대해서 관계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원형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UCP 600 제6조는 그 신용장의 어떤 사용에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이용 가능성. 그 말은 어떤 걸 쓸게 할 거냐, 뭐 결제냐, 뭐 매입이냐 이런 거 있죠. 결제, 뭐 매입, 유효기일도 언제, 유효기일 같은 걸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결제 또는 매입을 위한 유효기일은 제시를 위한 최종 날짜로 본다. 이런 게 있었고요. 제시 장소는 기본적으로 지정은행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은행도 지정은행에 포함돼서 기본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은행을 말한다라고 나온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보죠. 이 신용장은, 그러니까 신용장인데, 이용 가능하게 개설된 신용장이라고 하고요. 이 드래프트라는 것은 환어음을 말을 하죠. 드래프트. 보니까 애플리컨트를 지금 들어온이라 써가지고 여기 그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은 이용될 수 있다? 아니죠. 이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개설 의뢰인이 대금 지급을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대금 지급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어음을 발행할 때도 지급인을 개설 의뢰인이 아니라 개설 은행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들어가 될 것이고요. 2번에 보니까 지금 나오네요. Must stat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요. 지금 the place of the bank죠. 지금 은행의 장소. 여기 보니까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장소이다.
그 지정은행이라 하는 것들이 말을 하는 거죠.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장소가 바로 제시가 가능한 장소다. 그러니까 지정은행이 바로 저희 서류 제시가 가능한 은행, 해야 되는 은행이라 보시면 되고요. 4번에 보면은 이제 신용장은 반드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state whether it is available by site payment, deferred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이죠. 그러니까 결제나 매입을 중에서 반드시 어느 하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는 부분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제7조네요. 개설은행의 의무가 나오는데 일단 크게 구분해 보면은 개설은행은 결제할 의무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제시가 있을 때는 대금을 결제할 의무가 있다고 나오고요. 그 전에 지정은행에서 해야 될 역할을 안 했을 때도 그를 대신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나오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 매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매입 정의가 뭐냐면 신용장상의 지급인이 아닌 제3자가 그 대금 결제를 하기 전에 이거를 내가 먼저 지급해주거나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말하기 때문에 신용장상의 지급인이 되는 은행하고는 매입과는 서로 모순이죠. 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결제에 대한 거 말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상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정은행에서 일치한다고 판단을 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게 있었고 뭐 매입을 하든 뭐 결제를 하든 하는 게 있다고 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신용장상의 지급 원래 지급인은 개설은행한테 그거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상환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상환 청구를 받은 은행은 기본적으로 만기 때 맞춰서 무조건적으로 상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not correct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개설은행은 반드시 결제를 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만약에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해서 이용 가능하다면, 일람지급, 여기 연지급, 그 다음에 그 인수죠. 예, 맞는 표현이고요. 그렇죠. 반드시 결제를 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사이트 페이먼트, 디퍼드 페이먼트, 그 다음에 어세턴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결제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개설은행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 신용장이 일람지급으로 이용 가능한데 근데 지정은행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지정은행에서 지금 원래는 일람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개설은행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must honor 맞고요. 3번 issuing bank must honor라고 되어 있고 쭉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인수 조건으로 인수에 이용 가능한데 그러니까 지정은행이 인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does not accept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하나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만기 때 대금 결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does not accep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를 안 했거나 인수를 했는데 having accepted 되어 있는데 나중에 만기 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약속을 어긴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맞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 issuing bank must negotiate. negotiate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입이라고 하는 거하고 서로 이제 모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8조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 확인은행 의무를 말하는데 똑같이 지금 불일치 않은 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뭐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확인은행은 매입이 가능해요. 매입 가능한데 다만 조건이 있죠. 매입할 때는 without recourse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상환 청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recourse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확인은행은 반드시 negotiate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있죠. without recourse. 예, 무소고 조건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맞고요. 두 번째, 확인은행은 약속한다. 여기 보니까 reimburse라는 것은 상환이죠. 상환을 약속한다라고 하는 거고 보니까 다른 지정은행에서 그 annulled or negotiate에 있어서 여기 일치하는 제시가 있어가지고 결제를 하거나 매입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요거를 그 전달한 거죠. 송부. 예, 그 보내준 거잖아요. 서류를 송부하는 거죠. 자기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보내줬던 게 있을 때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은행은 취소 불가능하게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안어, 결제나 매입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신용장에다가 이 확인을 추가함으로써 확인을 추가했던 순간부터 취소 불가능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정확히 말하면은 확인을 추가해서 통지했을 때부터 나가는 거고, 4번에 보니까 확인은행은 반드시 결제를 하게 되어 있네요. Even if its presentation has minor discrepancy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이게 마이너라고 되어 있고 브리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치, 경미한 브리치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된다. 글쎄요, 그거는 아니죠.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일치하는 제시가 있을 때 대금 결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아예 없었어요. 뭐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 이런 말은 아예 없었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 은행에서 판단할 문제긴 하겠죠. 이게 과연 경명이 맞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들은 판단해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전혀 언급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구조 가볼게요. 구조는 저희 통지죠. 통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통지은행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용장과 조건 변경서는 크레딧 어멘드먼트 나오고, 요거는 통지가 될 수 있다. may be advised라고 되어 있고, to 누구누구에게 라고 되어 있고, through an advising bank, 그죠? 통지은행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통지될 수 있대요. 그럼 통지 받는 사람 누구냐면 요거죠. 수익자. 베네피셔리.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네요.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10조는 조건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 변경서 발급하고 이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이 당사자라 그러면은 저희 신용장상의 수익자, 그러니까 베네피셔리하고 그다음에 이슈잉 뱅크하고 컨퍼밍 뱅크, 이 세 당사자가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라는 게 전제되어 있고요. 신용장은 maybe, can be amended, nor cancelled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변경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an issuing bank and the confirming bank라고 되어 있고, 글쎄요, 여기 보니까 그 개설은행하고 확인은행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을 썼는데, 일단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죠. 수익자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퍼밍 뱅크는 여기에 원래 그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컨퍼밍 뱅크는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없다면 수익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지금 수익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빠져 있으니까 일단 1번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같이 보죠. 개설은행은 취소 불가능하게 의무를 부담을 한대요. 여기 봤더니 조건 변경서를 발행한 순간부터죠. 여기 보면 the time it issued amendment 써 있어서 조건 변경서를 발행한 순간부터 그 조건 변경서에 대해서 취소 불가능한 의무를 부담한다. 맞고요. 3번 여기 있죠. 있다면 may, however, a company bank may choose to advise an amendment without extending its confirmation and 써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최초에 신용장을 통지할 때, 신용장 발급됐을 때는 확인을 추가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조건 변경서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닌 거고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할지 말지, 그렇죠. extending 나와 있고요. its confirmation, 확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추가할지 말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가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it must inform, 그쵸, 그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걸 내가 하지 않겠다, 추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있을 때는 그걸 요청했던 자에게 지체 없이 바로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가 그 내용을 알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거기서 시간을 끌고 있으면은 나중에 거절하게 됐을 때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다가 다른 누군가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체 없이 바로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without delay 써 있잖아요. 지체 없이 바로 이것을 알리게, inform. 그쵸? 자신에게 요청했던 자기 때문에 당연히 issuing bank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알린다.
beneficiary in each advice가 되어 있어요. 수익자에게도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맞고요. 4번 partial acceptance of an amendment is not allowed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건 변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승낙하는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요거는 간주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절 통지, 조건 변경에 대한 거절 통지로 간주된다. 맞습니다.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일부만 승낙하는 것들은 허용이 안 되고요. 승낙할 거면 전부 다 승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맞고요. 1번이 틀렸죠. 1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지금 빈칸, 가로를 채우는 거고요. 텔레 트랜스미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전송이죠. 전송 얘기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이와 비슷한 words of similar effect, 이와 유사한 표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mail confirmation is to be the operate credit or amendment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방식이 두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전송이라고 하는 것, 텔레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뒤에 보니까 우편 확인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효력이 같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먼저 가잖아요. 빨리 가죠. 얘는 지금 우편으로 간다는 거는 종이 문서로 간다는 거잖아요. 얘는 종이 문서로 가는 것이고,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전자적인 문서로 가는 거죠. 전자 메시지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은행들 간에는 아무래도 연계된 통신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신용장을 개설할 때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용장에 관련된 전신 같은 거 보낼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걸 보냈을 때 사실 전신 내용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우편 내용하고 같은 거라면 굳이 우편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전신 내용이 똑같은 거라면 요거는 무시하면 될 건데, 근데 표현을 쓸 때 전신으로 말을 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으로 보낸다 라든지 우편의 내용을 참고하라 돼 있으면은 우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니까 공식적인 operate라고 돼 있어요. operate, credit, or amendment.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공식적이다. 이게 맞다고 한 거고, 그러면 텔레스미션이라는 것은 사실 텔레스미션이라는 것은 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얘가 지금 공식이라면서요. 얘가 맞다면서요. 그럼 얘를 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will not be deemed to be the operator credit or amendment. 요거는 사실은 공적인 걸로 보지 않겠다. 공식적인 걸로 보지 않겠다고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요거를 보라는 거죠. 우편 확인서를 봐라. 우편 증명서를 봐라. 우편을 보냈던 내용을 봐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적절한 내용이 뭐냐면요. 1번이 되겠죠. 1번.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전신으로 보냈던, 전송했던 내용들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않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뭔가 빠진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편 확인 내용을 봐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조금 우편보다는 덜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우편 내용을 반드시 참고할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ull details to follow이라고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통보하겠다. 추후 내용을 전달할 그 뒤에 따르는 내용을 봐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가 되고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Credit with available by acceptance or deferred payment with a nominated bank 속에서, 그러니까 지정은행을 통해 가지고 인수나 지금 연지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 가능한데, 이거는 authorized by the nominated bank to prepay or purchase the draft accepted or deferred payment undertaken incurred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정은행한테 미리 돈을 주거나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또 드래프트라는 것은 환어음을 말하잖아요. 어음. 여기서 보니까 지금 accepted or deferred payment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지정은행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거라서 정답은 지금 보니까 볼게요. 쭉 내용이 그거죠. 여기 보면은 그 인수나 연지급, 지금 그 말이네요. 이게 어떤 말 하는 거냐면은 그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건받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요청받은 지정은행이 프리페이를 하거나 펄세스를 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권한은 갖고 있긴 하지만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요거는 이제 no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no.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저희 12번 문제 13조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는 상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환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 환거래 중에서도 예치를 해서 하는 거 있죠. 예치 환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은행들 간의 상환에 대한 약정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옳지 않은 것, not correc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설은행은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그 상환은행 앞으로 지금 상환수건이죠. 상환수건. 수건인데 그 어떤 수건이냐면은 뒤에 나와 있는 신용장의 그렇죠. 신용장에서 여기 보니까 그 신용장에서 이제 허용되는, 신용장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환수건, 그러니까 신용장에 관련된 그 상환수건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상환은행 쪽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일단 상황이 이렇잖아요. 잠깐 설명을 좀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좀 따로 이따 가정해 볼게요. 여기를 저희가 수익자, 여기가 개설의뢰인, 빠져도 되는데, 여기 개설은행, 여기는 저희가 매입했던 은행, 매입은행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상환은행, 여기를 저희가 매입은행이지만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여기를 청구은행, 상환 청구하는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청구은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환을 한다는 것은 원래 해야 될 게 누구냐면은 개설은행이 원래 해야 되는 거죠. 개설은행이라든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하는 것 대신에 다른 은행한테 요청을 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요청을 한 거겠죠. 상환 어떤 요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동의를 하게 되면은 상환 수건을 보내줄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주겠죠. 여기서 상환 수건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상환 수건에 따라가지고 여기 있는 은행은 여기다가 상환 약정을 또 하게 되겠죠. 내가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반드시 상환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거에 맡아서 상환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청구를 하고 이제 관련된 서류들은 여기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받은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시된 서류를 보고 매입을 했을 거고, 매입한 것을 청구한 거고, 관련된 서류들은 여기로 보내면 여기서 심사를 하게 되겠죠. 심사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아까 봤던 것처럼 다 지워버려야 돼서 이때 보시면 이제 그 얘기 했던 거죠. 첫 번째 맞고요. 아이고, 내려가고, 아이고, 빨간색으로. 맞는 부분이고, 두 번째 클레이밍 뱅크, 이게 그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청구은행, 그러니까 매입은행이 되는 거죠. 청구은행은 shall not be required to supply a reimbursement bank with a certificate of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redit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요구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환은행에서는 그냥 상환 청구 받으면 돈만 주면 되는 거지, 요게 일치하는지를 내가 판단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것들을 요구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상환은행이 아니라 개설은행에서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라고는 이제 요구받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요. shall not be required 나오죠. 이런 얘기가 맞는 부분이고, 세 번째 상환은행의 비용인데, 여기 보니까 그거는 청구은행의 부담이다. 아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비용 부담은 이렇게 다 통용됩니다. 요청자의 부담으로 하게 돼 있어요. 상환 청구를 하는 그 요청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청구은행이 아니죠. 청구은행 사실 청구은행은 개설은행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그 은행에서 나 말고 여기다 청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이거는 개설은행이 요청을 해서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클레임뱅크가 아니라 여기는 이슈잉 뱅크가 되겠죠. 개설은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슈잉 뱅크.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만약에 그 비용이 수익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요거는 그걸 빼고 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요거를
그 신용장에다가 명시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어요. Included in the credit and in the reimbursement authorization. 그래서 여기 보면 상환할 때부터 미리 말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거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상환은행에서도 그 비용을 공제하고 줄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문제로 볼게요. 여기 보니까요. 14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7월 1일자로 July 1st, 7월 1일로 개설된, 발급된 신용장이 있고 그 제시된 것들이 7월 16일날 제시가 됐대요. 그 다음에 이 서류들은 would be rejected라고 되어 있네요. 거절될 수 있다. 만약에 이슈어런스 데이트, 발행일자가 다음과 같이 보인다면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서류 작성일자, 발행일자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온 게 있었거든요. 관련된 서류들은 신용장 개설되기 전에 발급하는 거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신용장 서류의 그 제시기일 이후 날짜로는 작성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신용장 제시됐을 때 유효하지 않은 게 되는 거기 때문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시 보니까 신용장이 7월 1일자로 개설됐다고 하고요. 제시된 날짜가 7월 16일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경우에도 7월 16일보다도 그 이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3번이네요. 나머지는 상관없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빈칸 채우기라고 되어 있고, 먼저 보죠. 지금 issuing bank determined presentation is compliant. 그러니까 일치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결정했을 때는 반드시 issuing bank는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안어가 들어가죠. 안어. 물론 페이먼트, 어셉턴스 이런 것들도 결제 중에 하나죠. 여기 아까 보셨던 여기에 포함되는 거긴 한데, 근데 이렇게 따로 언급하고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니고시에이션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안어를 구성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15조로 갔을 때 결제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지, 페이먼트, 어셉턴스 이렇게 말을 안 쓰거든요. 1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6조고요. 요거는 이제 파자가 있을 때, 불일치가 있을 때 서류에 대한 통지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지정은행이 행동을 한대요. 지정된 바에 따라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있다면 확인은행, 그 다음에 개설은행, 그러니까 지정은행, 그 다음에 확인은행, 그 다음에 개설은행이 결정을 했답니다. refuse to honor or negotiate 돼 있죠. 그러니까 결제나 매입을 거절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 반드시 싱글 노티스죠. 싱글 노티스. 불일치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건 한 번에, 프레젠테이트, 제시인에게 한 번의 통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은행은 결제나 지금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아니죠.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거절하는 것으로 고려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대로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각자 모든 불일치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은행에서 그 결제나 매입을 거절하는 모든 불일치 내용들이 한 번에 통지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것들은 이제 서류 행방이죠. 행방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결제나 매입을 거절한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불일치 사항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치. 세 번째로는 세 번째와 나머지 같은 경우는 서류 행방을 말을 하는데, 서류 행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전에 받았던 지시에 따라서 서류 보관하고 있겠다, 또 행동을 하겠다, 이런 거 말을 하는 거고, 돌려보내겠다도 맞는 부분이고요. 여기 또 마찬가지인 거죠. 이전에 받았던 행동에 따라서 지시 받은 대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 다음번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